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계란과자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육아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네, 귀여운 아기를 돌보느라 좀 빡센데. 예. 어떠세요? 현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니까. 먼저 겪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어서. 이미 조금 먼저 지나가셨다고 이제 또 약 올리시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요. 예.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10살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상도 힘들겠지만 또 10살까지가 그렇게 힘들대요.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좀 길게 보자고요. 네, 파이팅 해야죠.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그래도 찾아와 주신 이유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인데, 자, 오늘은 서울 용산에 있던 한 건물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사전에 돌비님께 살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점검 다닐 적에 그때 점검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을 들어가 버려가지고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 깎아요. 요 이야기는 꽤 된 이야기예요. 한 7년, 8년쯤 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서울 쪽에서 일할 때 얘기예요. 위치는 아까 돌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용산 쪽이고요. 예. 요 건물은 되게 오래된 옛날 건물이에요. 흔히 동네 골목길에 상가들만 있는 거 보면 되게 오래된 3층, 4층 정도 되고 아니면 지하 한 개층만 있는 그런 조그마한 상가들 있잖아요. 아, 많죠. 예, 그런 건물인데 그렇게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규모가 좀 어정쩡하게 크면은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더군다나 그 지하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들이 이제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더 소방법이 좀 빡빡하게 적용이 돼서 그런 데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때 제가 점검을 들어가게 된 곳도 그 조그마한 상가 건물, 오래된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업장이었어요. 네. 거기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노래방이 아니라 단란주점이었어요. 단란주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술잔 놓여있고 그런 건물이죠. 노래방이랑 같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정기적으로 가는 건물은 아니고 점검이 필요할 때만 골라가지고 가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그쪽을 담당을 안 했었던 상황이라 모르고 있었어요. 아예 전혀. 그러다가 새로 지역이 바뀌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새로 신규 계약이 된 데라서 점검을 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낮에 보통 움직이니까 별다른 거는 없었어요. 건물 가서 위층부터 쭉 보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단란주점이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술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주로 술 드시는 분들이 밤에 드시잖아요. 낮술은 안 드시니까 잘.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밤에 시작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법적으로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낮에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연락을 해서 밤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그분들도 너무 늦게는 안 여시고 한 3시에서 4시쯤 원래 문을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그날은 문을 열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 당시 소방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기한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여가지고 그 날짜를 놓치면은 아예 기한을 넘겨서 자칫 잘못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이 타정을 했어요. 법적으로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는다. 잠깐만 와서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만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죠. 그런데 얘기하신 게 그러면은 우리도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와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한 10시쯤 될 건데 너무 늦지 않으시겠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랑 기한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아예 벌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10시라도 괜찮다. 그때라도 제가 가가지고 점검을 하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셔가지고 사무실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사정 얘기를 잘했어요. 여기가 이런 상태여가지고 야밤에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 상태다. 근데 점검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직원 한 명을 데리고 그러고 점검을 들어가게 됐어요. 보통은 3명이서 점검을 들어가게 되는데 야간에 거기만 보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인원 많이 가면은 또 야간에 수당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회사 사정상 그런 걸 고려해서 저랑 다른 직원 한 명이랑 해서 둘이서만 가게 됐는데 거기가 위에층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들이다 보니까 그 시간쯤 되면 다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밑에 원래 지하만 밤에 간판 켜놓고 운영을 하시는 건데 그날은 또 마침 운영을 원래 안 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입구에 도착을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아까 출발을 좀 늦게 해가지고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했더니 한 1시간 정도가 더 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얘기하신 게 그러면은 혹시 뭐 점검이 지금 막 급한 상황이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 점검을 좀 해도 괜찮겠냐. 뭐 비밀번호 키랑 그 여는 키랑 위치만 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제가 점검을 좀 미리 하고 있겠다. 어차피 오실 때까지 점검이 안 끝날 것 같으니 그거만 좀 알려달라 했더니 그 키 위치랑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열고 키 열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별다른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핸드폰 랜턴으로 불 켜가지고 안에 있는 조명을 다 켰죠. 안에 있는 조명을 싹 다 켜고 불 딱 켜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간판 조명은 껐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점검을 준비를 했어요. 그 직원 같은 경우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쪽에서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는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무전으로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제가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방 하나씩 들어가면서 점검을 시작했죠. 그 건물이 작은 듯 하면서도 생각보다 좀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하의 실 자체가 그냥 다른 뭐 주방처럼 돼 있는 데라든지 이런 기타 이런 짜잘한 실들 말고 사람들 들어가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실만 6개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 6개가 있었는데 큰 방 2개, 작은 방 4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 1호실, 특 2호실 뭐 하나는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으니까 하나씩 안에 천천히 돌아보면서 체크를 했죠. 뭐 다행히도 여기 단란줌 사장님이 점검을 좀 잘 해놓으셨는지 준비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특별히 이상은 없이 좀 잘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돌면서 체크를 쭉 하고 있는데 식당처럼 돼 있는 주방처럼 거기도 어차피 안주 같은 거는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쭉 돌다가 뒤에 실 같은 거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관리하는 그런 기계가 들어있는 실이 있거든요. 그쪽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무전이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무전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지금 4번 방 쪽에 지금 뭔가 확인이 들어오는데 그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이. 그래가지고 일단 돌아. 어차피 갈 거다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러고 나서 무전이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안쪽에 보고 3번 방을 먼저 딱 하고 있는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4번 방이 아까 불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면은 불이 들어오면 안 나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누르는 게 아니면은. 근데 지 혼자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알겠다. 지금 3번 방 끝났으니까 4번 방 들어갈 거다. 그래서 4번 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4번 방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 방이라는 것도 제가 임의대로 그냥 번호판이 붙어있는 방이 총 5개였고 이 4번 방은 번호판이 없었어요. 번호판이 없었는데 그 문 자체에 원래 유리창 같이 쓱 된 게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보면 안에 유리창 같은 거 이렇게 살짝 문이 붙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쓱 안에 틈새를 봤는데 다른 방들은 안에가 바로 보일 수 있게 돼 있고 물론 안에 불 꺼져 있으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살짝 가까이 대고 보면 살짝 보이는 정도긴 했거든요. 근데 그 4번 방은 안 보이더라고요. 뭔가 유리창을 막았는지. 그래가지고 이 4번 방 같은 경우는 요 방은 그냥 손님 별로 없어서 안 쓰시는 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어찌됐건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열고 들어가야 돼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하던 찰나에 카운터에 키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카운터로 가서 그 카운터에 찾아봤어요. 키가 있을 만한 데를. 그랬는데 키 뭉치가 2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와서 2개를 다 챙겨가지고 문을 해봤는데 첫 번째 뭉치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갖다 놓고 두 번째 뭉치를 했는데 두 번째 뭉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 키가 도대체 뭐지 하고 있는데 제가 키를 찾는 걸 보고 같이 키를 찾던 그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따로 키가 하나가 있는데요? 했는데 보니까 뭐 별다른 열쇠고리나 이런 거 달린 거 없이 그냥 키 하나만 딸랑돼 있는 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키 한번 맞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서 그걸 꽂아서 돌렸더니 돼요. 그래서 키로 문을 딱 딴 다음에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뭔가에 걸린 것처럼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줘서 쭉 열었는데 뭐가 찍 하고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문을 쫙 열었는데 안에 노래방 기계도 있고 탁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불을 켰는데 불은 안 들어와요. 그리고 탁자랑 그 탁자에 무슨 유리컵 같은 것들 같이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 유리컵 세팅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문 쪽을 보니까 아까 제가 문 유리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달력 있죠, 달력. 그 길다랗게 생긴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이 서로 테이프로 연결돼가지고 문 위쪽에 천장 그 닿는 것까지 쫙 붙어가지고 유리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면서 찢은 게 그 달력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쓱 비추니까 대충 달력인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력이구나 하고 한 다음에 이거 열면 안 되는 건데 괜히 열었나 싶은 거예요. 그래도 허락을 받고 열어야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단 열었으니까 그래서 점검을 했어요. 문을 열어서 고정을 놓고 싶었는데 문이 자꾸 자동으로 닫혀가지고 안에 소화기가 있잖아요. 소화기로 문을 받쳐놨어요. 받쳐놓고 안에 확인을 했는데 불이 들어와요. 무전을 했어요. 무전을 했는데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빼고 다시 확인하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들어온대요, 계속. 그래서 안에 혼자서 랜턴 같은 거 입에 물고 이렇게 보면서 혼자 막 확인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안에서 내부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무리 찍어봐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으로 제가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 돼? 지금 이거 돼? 대답이 없어요. 아예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가 잘못됐나 했는데 무전기에 훅 바람도 불어오고 하는데 어찌됐건 건물 안에 같이 있고 지금 다른 데서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무전기 소리를 좀 크게 해놓으면은 저쪽 그 다른 직원이 있는 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조그맣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돼 안 돼라고 물어보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는 무전기가 고장이 났던지 아니면은 얘가 놓고 화장실 갔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간다고 얘기를 하든지 저는 그때까지는 얘가 무전 들어온 거를 아예 대답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전기가 고장났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게 바로 직전까지 계속 안 된다고 대답을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전기가 안 되면은 그쪽에서 소리라도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무전기가 고장났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얘가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면은 얘가 딴짓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벽에다가 그 장비를 기대 놓고 제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테이블을 밟고 위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위로 올라가 있던 거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문이 자꾸 자동으로 닫히니까 소화기를 제가 갖다가 받쳐놨다 그랬잖아요. 문 안 닫히게 하려고. 내려와서 봤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더 살벌한 건 뭐냐면은 문이 닫히면 제가 닫힌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왜냐면은 문 닫힐 때 소리가 당연히 나죠. 어찌됐건 문을 닫으려면 소화기도 움직여야 되고 문 닫을 때 문 닫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아예 소리를 못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바깥에는 불이 켜져 있고 제가 그 방은 불이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불빛이 일단 들어오는 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문을 닫으면은 당연히 유리창도 달력으로 막혀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겠죠. 네. 그럼 제가 아무리 랜턴을 비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두워지는 걸 제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문 닫혀 있는데 제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무전기로 한 번 더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데리고 다니는 친구다 보니까 저랑 장난도 많이 치고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어가지고 와 얘가 밤중에 일하는데 지금 장난을 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평상시에 좀 장난기가 있는 친구긴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일하는 중간인데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 닫힌 그 과정이랑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너 잘됐다 해가지고 문을 딱 잡고 문을 딱 열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싹 꺼져 있는 거예요. 그 매장 내부에. 거기서 이제 더 열받은 거죠. 와 진짜 선을 넘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운터 쪽으로 갔어요. 카운터 쪽에 도착을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카운터 그 테이블처럼 돼 있는 그 카운터 그 있잖아요. 거기 위에 무전기 하나만 떨렁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딨냐? 지금 빨리 일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장난칠 기분이 나오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 켜고 찾는다 생각하고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불이 안 켜지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냐? 순간 든 생각이 내가 홀렸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홀렸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일단은 그러면은 장비를 챙겨가지고 어찌됐건 건물 밖으로 나가면은 환경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비를 챙기러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점검하던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점검하는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문을 열고 나왔지만 문이 자동으로 닫혀있던 상태니까 나올 때는 제가 소화기를 안 껴놓고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이 닫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소화기도 안 받쳐놨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모든 정신 집중을 하고 주변을 막 보면서 갔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딱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단단히 홀린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장비를 챙겼어요. 장비를 챙기는 순간 그 방 안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서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무전기에서 나와요, 소리가. 무전기 소리를 제가 엄청 크게 해놓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무전기에서 씩씩씩 하면서 되게 조그맣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전기 소리를 최대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씩 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나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처음에는 올라라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술 취한 사람이 내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혀 꼬부라진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린가 싶어서 소리 최대 키우고 들었는데 제가 소리를 집중해서 듣다가 순간적으로 정지를 한 게 그 소리가 뭐냐면은 살려주세요예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살려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대로 굳어있다가 안 되겠다고 뒤돌아서 딱 방 나가는데 그 방을 나가는 순간에 살려주세요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무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등 뒤에서 나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방 뛰쳐나와가지고 건물 밖으로 일단 나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문을 딱 열렸는데 문도 잘 안 열려요. 손이 달달달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 닫는 거 자체가 자동 유리문 그거를 해놓고 밖에 철문 이렇게 닫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밖에 철문 닫고 자동 유리문 닫히게 내줬었거든요. 자동 유리문을 열었는데 철문 이거를 하려니까 손이 너무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 부여잡 누르고 손 떼면 자동 유리문도 닫히고 자동 유리문 눌려서 여는 사이에 손 가면 또 손이 부들 떨려가지고 또 손 다시 빼면 또 자동 유리문 닫히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서 철문이 벌컥 열려요. 열리면서 자동 유리문이 쓱 열리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이 엄청 눈부신 거예요. 눈부셔가지고 눈을 감았다 뜨니까 제가 있는 위치는 그 출입문 앞이 아니라 아까 그 방 안인 거예요. 그 방 안에서 저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감지기를 보다가 내려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테이블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카운터로 가봤어요. 카운터에 애가 없어요. 진짜 화장실 갔나? 화장실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직 안 풀렸나? 이러고 있는 찰나인데 그때 카운터 옆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철문이 열려요. 예? 철문이 열려가지고 긴장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 철문이 열리면서 그 사장님이 얼굴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직 안 끝나셨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아직 좀 봐야 됩니다 라고 일단 했어요. 일단은 문 열고 들어오셨는데 이상한 거는 못 느꼈으니까 사장님 진짜 오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일단은 그 직원을 찾아야 되니까 안쪽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방 쭉쭉쭉쭉 돌면서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갔을까 하는데 그 스프링쿨러 장비 있는 그 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가봤어요. 그쪽을 가봤더니 스프링쿨러 장비 앞에서 그 직원이 앞뒤로 까딱까딱까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비 옆에가 이제 뭐 다른 거 짐 같은 거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얘가 까딱까딱하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맞춰가지고 옷이 쓸리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얘를 툭 잡으면서 뭐해? 라고 하니까 얘가 쓱 하다 갑자기 딱 멈춰요. 멈춰서 자연스럽게 저를 딱 보더니 지금 확인 다 되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확인을 그랬더니 얘 얘기로는 이 직원 시야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돌고 있는데 자기는 앞에서 보고 있었대요. 앞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무전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 실로 와봐. 그래서 자기는 실로 갔대요. 실로 갔더니 제가 거기서 이거 게이지 이거 왔다 갔다 떨어지는지 한번 봐가. 보고 있어봐. 나 보고 올게 하고 그러고 나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그것만 보고 있었대요. 무전기 들고. 근데 얘는 맨몸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까딱까딱 앞뒤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무전기 저기 있잖아 카운터에. 무전기 놓고 왔었네요? 챙겼어야 되는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로 걷다가 해가지고 제가 무전기를 안 챙겨서 와가지고 말을 건 줄 아는 거예요. 얘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는 건 다 봤으니까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바로 찍어볼 테니까 바로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사장님 계실 때 바로 찍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 사이에 사장님은 안에 뭐 확인하신다고 창고 쪽 뒤적뒤적 하시고 계셨고요. 그래서 안에 확인을 하고 다행히도 그때는 별일 없이 확인됐어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나오는 찰나에 사장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니 그 방은 왜 들어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검해야 되니까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방 들어가시면 안 되는 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별다른 문제는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그거 안 쓰는 거라서 일부러 막아놓은 건데 키도 잠가놓은 건데 어떻게 찾아 들어가시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죄송하다고 했죠. 허락도 없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막 뭐라고 하시는 게 무단으로 들어가서 화내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딱 하나만 확인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문 받쳐놓느라고 못 봤던 소화기를 들어가지고 봤거든요. 예. 소화기를 확인하고 소화기 잘 잡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응? 뭘 다쳐 했더니 봤더니 손에 좀 피가 말라붙어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말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그냥 뭐 어디서 묻었나 보다고. 그래서 그냥 쓱 닦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직원한테는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직원한테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무서워할까봐.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해서 그 친구는 아마 지금도 자기가 홀렸는지 모를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그 건물 점검을 다 마치고 나서 예. 뭐 갔다가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뭐 거기를 들어갈 일은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고서 다 던져주고 뭐하고 정리하고 그 사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고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다른 쪽으로 지역이 변동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를 갈 일이 없어졌어요. 아예.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담당하는 친구들이랑도 뭐 얘기하고 원래 오래전에 하셨던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데에서 예. 다른 회사 관리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도 원래 점검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얘기가 좀 잘 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지하 쪽에 있는 단란주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용산 쪽에 단란주 점검 왔다가 거기 막 분위기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그 방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방 하나는 막 문 잠겨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막 안 계셔가지고 그냥 키 찾아가지고 문 따고 들어갔는데 막 달력으로 막 천장까지 붙어있고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혹시 그거 어디에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갔던 데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그 방 들어가본 적은 없는데 예. 그 방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한 일 겪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자기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뭔 일 겪었다는 일 했더니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약간 도시전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거기 그 방에서 술 드시던 분들이 싸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싸움 나시다가 한 분이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주먹 다짐을 하시다가 한 분이 쓰러지시니까 그 쓰러지신 분을 방에 있던 소화기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예. 문제는 그 술 드시고 나서 그 소화기로 끄신 분은 그냥 그분을 버려두고 가셨대요. 나중에 시간이 끝나도 안 나오니까 정리하러 사장님이 들어가셨다 발견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분을 쳤던 소화기가 그 방에 아직도 있다고. 제가 잡았던 그 소화기요. 제가 손에 피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자체는 하도 뭐 흉흉하게 소문 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던 분이 어쨌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찜찜해서 그 방을 막아버리셨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막아버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그 방을 그냥 달력으로 막아버리고 문패 번호판도 떼버리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거기를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그 뒤에 그 건물에서 관련된 다른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네. 지금은 그 건물이 다 그쪽 동네를 갈아엎어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야, 섬뜩하다 이거. 아직까지도 좀 의문인 게 예. 제가 그 소화기 만졌을 때 소화기에서 손에 피가 묻었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피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화기에 피가 안 굳은 상태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본 거 그것도 환각인지 아닌지 지금 아직까지도 모호하긴 해요. 왜냐면 저 혼자 본 게 아니니까. 예. 그게 제일 궁금한 점이긴 해요. 자, 오늘 오랜만에 계란과자님께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역시 계란과자님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독보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계란과자님께서 또 육아하시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셔도 또 이 언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또 이야기를 몰입감 있게 잘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면 정말 과거부터 수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필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계란과자님의 이야기는 빨리 들어봐야 되겠죠?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와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독특한 주제이긴 한데 오? 흔한데 사이즈는 좀 독특해요. 네. 네. 물귀신이 좋아하는 남자. 아, 유독 물귀신이 좀 많이 끌리는 남잔가 보다. 네, 물귀신이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계란과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 분은 저랑 예전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고
나이는 지금 거의 한 50대 되시는 분이세요. 아직 결혼은 안 하셨고 혼자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여름철이 돼서 뭐 저도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이분이 보통 하시는 취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귀신이 좋아하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취미가 희한하게 물 쪽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낚시. 오. 여름철에는 꼭 이제 바다나 계곡 같은 데 꼭 가시고, 계곡으로 하시면 수영만 하시는 거고, 강 이쪽으로 가시면 강 낚시, 바다로 가시면 바다 수영하고 바다 낚시 막 이런 거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적부터 물에 관련돼가지고 뭐 물에 빠지신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홀려서 들어가신다든지 이런 횟수가, 이분이 얘기하신 자기가 본인이 기억하는 횟수만 30번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왜 물을 계속 가시냐 그랬더니 그냥 본인은 물이 좋대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기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 물 있는데 특히 여름에 이제 본인이 물 쪽 가까운 데 가서 물놀이를 하든 뭐 낚시라든 뭘 하고 돌아오시면은, 그러면은 그 해 넣어서 그 다음 해 여름까지 뭔가 본인이 느끼는 게 일이 잘 풀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체감하기로는 물에 갔다가 뭔가 자기가 물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해에는 일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하니까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은 여름철에 막 물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있었냐, 그러면은 뭐 수영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왜 물에 빠졌냐 그랬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릴 적에 이분이 바닷가 출신이세요. 저기 남해 쪽이시거든요. 남해 쪽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바닷가 가서 노시고 하시니까 수영을 되게 잘하시고 하셨는데, 이분 기억으로는 본인이 가장 처음 물 때문에 큰일을 겪을 뻔했고, 그 큰일 원인이 물귀신이었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이 한 10살 때쯤인데, 그날도 똑같이 뭐 이분은 친구들하고 바다 나가서 노는 게 일상이셨대요.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신 분이니까 그때 더군다나 바닷가 촌에서는 뭐 딱히 노실 만한 것도 없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되면은 그냥 바다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날도 똑같이 바다를 나가려고 하는데 장마 기간하고 약간 살짝 겹쳤었나 봐요. 근데 바다 사시는 분들 뭐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얘기로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장마철에 비가 막 오면 아무래도 비 오는 날에는 파도가 좀 세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바다에서 멀리는 안 나가고 그네에서 놀면은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바다 가려고 챙겨서 나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분을 똘반장님이라고 할게요. 이 똘반장님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똘아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왜냐면은 어머니께서도 비 오는 날에 조심히 갔다 오너라 혹은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좀 쉬거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고 막 무조건 안 된다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갑자기 똘아 오늘은 나가지 말거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간밤에 꿈이 좀 안 좋다, 꿈자리가,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어린 친구들은 뭐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놀다 오겠다고, 친구들 다 나가 있다고, 네. 친구들하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금방 나갔다 오겠다, 오래 안 있다 오겠다 막 어머니한테 사정사정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면은 알겠으니까 이거를 챙겨가라라고 하면서 주머니 같은 걸 하나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근처 갈 때까지는 이거 꼭 지니고 들어가고,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면 어차피 이걸 빼놔야 되니까, 보통은 뭐 주머니 같은 거 몸에 막 지니고 하는 사람들 몸에서 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물 가기 전까지만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주머니 바로 집어가지고 그러고 집으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어머니가 주신 주머니를 들고 털레털레 뛰어가셨대요. 뛰어가니까 친구분들이 이미 나와가지고 막 수영을 하고 계셨고, 이 똘반장님 같이 그쪽으로 바다로 가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하신 대로 바닷가에 도착했으니까 갖고 있던 거를 주머니를 내려놓고 막 바다에 신나게 노셨대요. 신나게 잘 노시고 나서 비가 어느 정도 오다가 너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파도가 너무 세져서 위험하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집에 가자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집으로 가려고 해변까지 딱 올라갔는데, 그때 똘반장님이 그 모래 사이에 놨던 그 주머니를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예 새카맣게 입고 올라가시는데, 막 올라가다가 한참 걸어가다가 친구들하고 잘 가 하고 골목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그 주머니를 놓고 온 게 생각나서, 아 맞다 주머니 해가지고 바닷가로 뛰어가셨는데, 저 앞쪽에 주머니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막 가셨는데, 그때 바다 쪽에서 살려줘 살려줘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같이 놀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높은 파도에 막 출렁출렁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친구는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였대요.
그리고 똘반장님은 수영을 제일 잘하시는 편이어가지고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그래도 맨몸으로 들어가시진 않고 주변에 부표라고 하죠? 물에 띄우는 거? 그걸 하나 집어가지고 그대로 물로 들어가셨대요. 막 수영을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친구한테 부표를 주려고 하셨는데 이 파도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부표를 지금 막 가셨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밀려나더래요. 잡힐 듯 말 듯 계속 밀려나가지고 막 그러는 찰나인데 갑자기 바닷가 쪽에서 어머니가 너 거기서 뭐하냐고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똘반장님은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가 부르시니까 그래가지고 예? 아니 이게 친구한데 빨리 나오라고 어머니가 손짓을 막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딱 봤는데 아까까지 물에 어프어프하던 친구가 없더래요. 본인 혼자 부표 들고 바닷가 보면 바닷가에 그 해수욕장 요런 데 말고도 보통은 경계 비슷하게 라인 같은 식으로 부표를 이렇게 똥똥똥 띄워놔서 구역을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본인이 그걸 넘어서 있더래요. 그 이상은 물 깊이도 깊고 파고가 심해가지고 사람 못 나가게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 있더래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그대로 부표를 잡고 막 헤엄쳐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데로 왔대요. 근데 본인이 거기까지 가느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을 너무 많이 썼는지 몸이 너무 무겁더래요. 막 수영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이악 물고 가가지고 바닷가로 탁 올라와서 어머니가 계신 쪽까지 갔는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시는 걸 보고 올라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모래다가 푹 엎어가지고 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본인 눈앞에 그 주머니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딱 잡고 어머니를 보려고 엄마 이러고 쳐다봤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주변을 봤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시고 비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그 바닷가 해변에 자기 혼자 딱 비를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주머니를 잡고 미친듯이 뛰어가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철푸덕 넘으시면서 주머니를 딱 놓치셨대요. 근데 멀리 날아간 거 아니고 바로 앞에 딱 놓쳐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머니를 딱 잡으려는 순간에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아깝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주머니를 잡고 그래서 막 미친듯이 집으로 뛰었는데 집으로 딱 뛰어 들어가니까 비 쫄딱 맞아가지고 다른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신 거죠. 집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아니 비 많이 오면 빨리빨리 들어오지 왜 지금 들어왔냐 했는데 물어봤죠. 엄마 아까 바닷가에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바닷가에 있었는데 나가기 전에 어머님이 입고 계신 옷을 어머니가 그대로 입고 계셨고 비에 젖은 적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비 쏟아지는 가운데 어머니가 서 계셨으면 어머니도 옷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집에 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옷을 입으셨을 거고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당연히 안 말랐어야 되는데 옷이 뽀송한 상태로 그렇게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고 어머니한테 주머니를 드리고 그러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뭐 별다른 거 없으시다가 학년이 거듭될수록 초등학교 넘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마다 항상 고등학교 때까지 근처에서 다니셨으니까 바닷가 가고 대학교 때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생활하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매년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물에 누가 빠지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항상 그 일이 벌어지는 시점에는 어머니가 주머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고 처음에 2번 정도는 본인도 모르게 물에 뛰어들으셨는데 그 뒤로는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바닷가 쪽에서 아무리 불러도 가시질 않았고 가급적이면 주머니를 계속 손에 꼭 쥐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대학교로 넘어가셔가지고 대학교를 위쪽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방학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과 친구들하고 보통 1학년 지나고 나면 보통 군입대를 하잖아요. 군입대를 하다 보니까 군입대 전에 친구들끼리 야 우리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복학하는 애도 있을 거고 아닌 애도 있을 거고 하면은 우리 시간대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념으로 여행이나 가자 했는데 어디로 갈까 막 하다가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관광지나 바닷가 이런 데 가면 보통 돈 들어간 게 한두 푼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그 지방 출신이셨던 똘반장님이 야 그럼 우리 집 가자. 너네 집 어딘데? 우리 집 바로 앞에 해수욕장 있어. 바닷가야. 밥 우리 집에서 줄게. 그리고 똘반장님 댁이 그 집 자체를 조금 그 옆집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민박집 같은 걸 운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민박도 있겠다. 밥도 제공되겠다. 바닷가도 있겠다. 좋잖아요.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간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단체로 가서 술도 마시고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날도 더운데 우리 밤바다 한번 가자. 그래서 똘반장님이 콜 같이 나가자 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쓱 보시더니 똘반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뭐 지금 나가게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왜?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거 갖고 가라 하고 주머니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 주머니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셨대요. 주머니를 받으셔가지고 쭉 가는데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야 그거 뭐냐? 나도 몰라. 간혹 가다가 바다 나갈 때쯤에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한 번씩 주시는 경우가 있어 했는데 친구들이 막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주머니를 갖다가 열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똘반장님이 알았어 하는데 주머니를 딱 열었는데 주머니 안에 뭐 다른 거는 없고 쌀하고 팥하고 섞인 게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쌀하고 팥 있고 밑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부적이었대요. 부적이 얼마 안 된 새 부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신 게 옛날에 주셨던 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부적을 가셨구나 그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그 똘반장님 댁이 그 불교를 믿는 집이셨대요. 불교랑 무속적인 걸 좀 믿는 집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불교 쪽을 믿으시고 아버지는 무속적인 걸 좀 믿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는 뭐 절로도 기도도 다니시고 그런 거를 믿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잘 넣어서 이제 딱 묶고 바닷가로 나갔대요. 뭐 여름철에 이제 밤바다 나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게다가 그냥 나가기 아쉬우니까 단체로 술하고 안주하고 챙겨서 나갔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술 막 한참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야 우리 수영하러 가자. 바닷물 차니까 바닷물 딱 들어가다 나오면 술 깨면 우리 술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는 말이다. 뭐 대학생들이니까 그 20살에 21살 넘어가기 전이니까 얼마나 기운 차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밤바다 가자 해가지고 단체로 이제 막 바다로 간 거예요. 대충 우돈만 버스 던져놓고 그래서 바닷가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처먹처먹 막 거기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밤에 파도가 좀 세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친구들이 수영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못 모르고 다 들어갔대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한참 물놀이하고 놀다가 다른 친구 한 명이 야 나 취 이러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푹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거를 똘반장님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쟤 이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어디 뭐 하다가 그 뽀록뽀록 하는 친구를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친구들은 발 동동 구르다가 야 뭐 던질 거 갖고 와 해가지고 몇 명 막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던질 거 찾고 똘반장님이랑 다른 수영 좀 잘하는 친구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똘반장님이랑 다른 수영 잘하는 친구분은 그쪽까지 막 헤엄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뽀록뽀록 하니까 똘반장님이 이제 헤엄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한 거죠. 야 내가 밑에 들어가서 제 발 잡아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네가 위에 상체기 해가지고 눕혀가지고 같이 가자. 작전을 짜신 거죠.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고 위에 있는 친구는 그 뽀글뽀글하는 친구 팔로 갖다 해가지고 이제 잡아주게끔 해주고 똘반장님 잠수를 했대요. 잠수를 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분이 다리 한쪽이 쥐가 나가지고 뻣뻣하게 쫙 펴져 있었대요. 그래서 한쪽 다리만 바다바다 떨고 있어가지고 잠수해가지고 그 발 쪽을 이제 싹 받쳐서 올려주었대요. 근데 수직으로 올려준 건 아니고 약간 대각으로 해가지고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올려준 거죠. 그렇게 쓱 올리고 있는데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물속에서 밤바다인데 물속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잘 초근접이 아닌 이상은.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쫙 펴진 다리 발목 쪽에 뭔가가 감겨있는 느낌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가서 그 감겨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발목에만 감겨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 거에서 올라서 감겨있는지 왜냐면은 거기는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뜯으려고 가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손이었대요. 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손이었고 팔만 보이니까 놀래가지고 하고 뒤로 이제 자기 몸이 흠칫했는데 갑자기 그 팔 쭉 뻗은 팔이 쭉 굽혀지더니 얼굴이 하나가 씩 나오더니 드디어 낚았다. 그러더니 그 손을 놓고 똘반장님을 딱 잡는 거예요. 팔목을. 팔이 잡혔으니까 막 한 팔로 이제 올라가려는데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더니 그 잡은 물귀신이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드디어 낚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그 친구분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막 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시작해요.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제. 나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러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갑자기 누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빡 끌어올리더래요. 보니까 그 동네에서 그 낚시배 운영하시는 동네 아저씨께서 본인 머리끄댕이를 자꾸 쫙 올려주셨대요. 그러더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너 이 시간에 왜 여기로 와 있냐.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정신없는 찰나에 그 낚시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어찌어찌 바닷가로 나왔대요. 낚시 아저씨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올려주신 상태에서도 본인 팔이 맘대로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리고 너무 몸에 힘을 준 나머지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다리도 제대로 안 움직인 상태여서 거의 그 아저씨한테 몸을 맡기듯이 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닷가로 올라오자마자 그대로 들어넣어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아저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여기서 뭐하냐. 너 혼자 여기서 뭐해. 왜 혼자 바닷가에 뛰어들었어. 그래서 아니라고 나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다고 하고 보니까 바닷가에 본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서 친구들하고 막 술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술 먹고 막 술 한 번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벙벙하니까 어찌됐건 술 먹었으니까 술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낚싯배 아저씨가 야, 너 지금 너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여기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냐고. 너네 어머니 아시면 기겁하신다고. 너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날라 그러냐. 막 엄청 혼내셨대요. 근데 이 똘반장님은 어벙벙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뭣도 모르고 죄송하다고 저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한 다음에 집으로 갔는데 홀딱 젖은 상태로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니까 집 가가지고 민박집 그쪽 친구들 있는 방으로 갔대요. 어찌됐건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안에 술판이 버려져 있고 거나하게 취한 친구들이 야, 넌 뭔 화장실 이렇게 오래 갔다 오냐?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너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지금 30분 만에 왔어. 변비냐? 이러면서 막 웃더래요. 친구들하고 같이 나간 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막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식은땀 막 나고 어찌됐건 그 살아왔다는 안도감에 철부터 주저앉았는데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더니 친구들이 보고 이상한 걸 느낀 거죠. 야, 너 왜 온몸이 다 젖어있냐? 근데 뭐라고 할 말 없어가지고 아니 나 화장실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바다 한번 뛰어들었다 왔다고 그냥 그러고 둘러댔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우리도 그럼 바다 가자. 지금 가면은 되게 시원할 것 같아. 친구들이 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똘반장님이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지금 친구들이 진짜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아니야 나 지금 갔다가 나 지금 물에 빠질 뻔했어. 안돼 지금 파도도 막 심해 하면서 친구들 막 뜯어말렸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에이 김샜네 이러면서 그냥 안에서 그럼 술이나 먹자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마무리가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은 올라가야 되니까 또 올라가고 똘반장님만 집에 있었는데 똘반장님이 밤에 그러고 늦게 나갔다 오셨으니까 어머니가 모르고 계셨다가 예.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찌됐건 뭐 밤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그 낚싯배 선장님이 구해주신 거니까 어머니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날까봐 미리 선수 쳐가지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막 화를 내셨대요. 아니 너 뭐 하려고 혼자 가가지고 그랬냐. 그런데 너무 많이 혼나시다 보니까 그 20살 객기 어린 마음과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소위 말해 살짝 대들기를 싫어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술 먹으려고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물 들어갔는데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랬다가 친구 한 명 빠지고 본인이 겪은 걸 막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은 보통 일반적인 어른들은 그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얘가 또 뭔 이상한 얘기를 하나. 근데 어머니께서 조용히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너 잠깐만 있어봐 한 다음에 전화를 하시더래요. 전화를 막 돌리시더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똘반장님 보고 얘기하신 게 너 바닷가에서 누가 건져줬다고? 거기 그 낚싯배 그 선장님. 그랬더니 낚싯배 선장님 지금 아프셔가지고 시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뭔 얘기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낚싯배 선장님이 구해주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똘반장님을 데리고 절을 가셨대요. 본래 다니시는 절을 가셨는데 딱 가니까 뭔가 숨이 탁 막히더래요. 본인이. 뭔가 숨이 탁 막히고 뭔가 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러니까 물에 깊이 잠수해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뭔가 몸이 짓눌리고.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그 대웅전이라고 하죠? 그쪽 앞에까지 가니까 그 주지 스님이 나와 계시더래요. 그 주지 스님이 똘반장님을 보고 하신 얘기가 팔자가 참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인가 했는데 그분이 뭐 이것저것 보시는 분인가 봐요. 주지 스님이. 그래가지고 보통 기본적으로 뭐 타주나 이런 거는 똘반장님 어머님이 뭐 기본적인 정보는 주시긴 하셨는데 똘반장님을 직접 보시는 건 처음이시니까 타주만 가지고 판별이 안 됐는데 얼굴까지 보니까 판별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물에 끌려 사는 삶이고 물 때문에 위험한 삶인데 물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삶이래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도 조상떡이 있어가지고 조상님이 여러 번 구해주셨을 거라고. 그러면서 쭉 읊어보시다가 물이 위험을 자아내는데 그 위험이 복으로 다가오는 형상이라고. 대신에 물에 직접 들어가는 건 삼가라. 그냥 물 근처에만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 그냥 그러고 얘기를 하셨고 그냥 별로 똘반장님은 그런 걸 잘 안 믿으신 분이라서 주지스님이 얘기하신 거 그냥 흘려듣고 그냥 그러고 말았대요. 대신에 어머니한테는 물 들어가는 거 금지를 받으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쭉 넘어가셨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몰래 그 물놀이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마다 물귀신을 몇 번씩 목격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 번 목격하시고 물에 뭐 빠졌다가 나오기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래도 한 몇 번 당해보신 그 결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분이 한 번 좀 크게 일을 겪으셨던 게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꽤나 유명한 장소인데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살목지 아시죠? 이분이 거기를 원래 옛날부터 낚시를 잘 가던 곳이었대요. 아, 네. 그러다가 한 5, 6년 전쯤에 그 살목지로 낚시를 한번 가셨는데,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이 낮에 하는 낚시보다 밤 낚시 선호하시잖아요. 이분도 혼자 가셔가지고 쫙 펴놓고 낚시를 하시는데, 살목지에서 자리 잡고 쫙 펴놓고 낚시를 하셨대요. 거기는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람들도 별로 안 온 데여가지고 조용히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저쪽 옆쪽에서 누가 막 걸어오더래요. 슬쩍 보니까 그쪽에도 불이 옅게 불빛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저기도 누가 자리 펴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는데, 쓱 다가오는 거 보니까 한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굉장히 그 미인인 여성분이 오시더니 똘반장님한테 물어보시더래요. 아, 혹시 정말 죄송한데 우리 그 낚싯대 낚시 줄이 끊어졌는데 깜빡하고 줄을 안 갖고 왔다. 혹시 네. 낚싯줄을 좀 저희가 좀 살 수 있겠느냐. 낚시꾼들끼리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똘반장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뭐 낚시 그냥 줄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니라고 돈 주고 사겠다고 극구 말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대신에 그쪽 좋은 거 좀 잡히는 자리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거기는 알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냥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시더니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가지고 가시더래요. 가지고 가셨다가 낚시를 쭉 그래서 조용히 하고 계시는데 저쪽에서 또 막 누가 걸어온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사람 걸어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아까 그 낚싯줄 그 받아가신 분이 다른 분하고 같이 두 분이서 오셨대요. 근데 옆에도 다른 여자분이랑 오셨는데 그분도 엄청 미인이셨대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서로 친구분인데 낚시 취미 붙여가지고 같이 와본 거라고. 그러더니 이제 맥주랑 이런 걸 막 그 술이랑 안주를 막 갖고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드릴 거는 없고 요거나 좀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면서 술도 마시고 막 했대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낚싯대도 한 번씩 보면서 술 먹고 얘기하다가 아니 낚시대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직 낚싯대 체결 안 했다고. 그랬더니 이 낚싯대 하고 그냥 대 그쪽에다가 해놓고 그냥 낚시하시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그러셔도 된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어차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즐겁게 먹다 보니까 맥주가 소주가 나오고 섞이니까 다 취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취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즐겁게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중간에 낚시대 들여놓으면은 물고기가 물면 그쪽으로 집중이 쏠리니까 그쪽 보느라고 대화 끊기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물고기도 안 잡혀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도 안 잡힌 김에, 그리고 같이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얼굴도 이쁘니까 신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그러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혀가 반쯤 돌아가가지고 쳐다보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근데 뭐 좋은 거 낚으신 거 있냐. 그랬더니 맨 처음 줄 가져갔던 여자분이 그럼요 오늘 진짜 큰 거 낚았다고, 제일 좋은 거 낚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뭐 낚았는지 구경 좀 하자고. 저기 멀리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얼마 안 멀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 낚은 거 나도 한번 구경 좀 하자고. 여기 뭐 잡히는 거 뻔한데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비실비실 가가지고 여자들이 낚싯대 들여오는 쪽까지 휘적휘적 걸어가셨대요. 뭐 어차피 구경만 하러 가는 거니까 휘청휘청이면서 가셨는데 생각보다 꽤 멀리 있더래요. 본인 기억으로는 불빛이 희미했으니까 여기 저수지도 사이즈가 좀 있고 하니까 조금 멀리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이쪽이에요 이쪽 이러면서 막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가셨대요. 막 걸어가다가 어디 간 중이었지? 갑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던 찰나에 앞쪽에서 또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이쪽이에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맞다 나 물고기 구경 가는 길이었지 하고 쭉 가셨대요. 그러는데 가다가 또 나 어디 가는 길이었지? 그러면 또 그만때쯤 되면 또 앞쪽에서 여기 그 불빛이 실제로 좀 가까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물고기 나 술 진짜 많이 먹었나 보다. 와 가면은 술 더 먹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낚싯대 줬고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쓱쓱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뒷덜미를 딱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봤는데 뒤로 확 당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뒷덜미 잡고 막 끌어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노라고 했는데 막 끌어져가지고 뒤로 촥 들어놓으셨대요. 위를 딱 쳐다보니까 한 7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어르신이 그 옆에 다른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저 낚시 구경하러 가는 건데요 그랬더니 술 냄새 술 엄청 먹었구만. 술 취하면 그냥 낚시 쫓고 자야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나무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여기 위험한데 저수지로 들어가냐고. 그래서 보니까 본인이 거의 배꼽 있는 데 있죠.
배꼽 있는 부분까지 몸이 싹 젖어 있더래요. 그래도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아래 저수지 물 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 비탈긴 그 아랫길 거기로 해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술이 확 깨더래요. 그래가지고 낚시꾼 어르신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했더니 여기 조심하라고, 밤중에 그 술 먹고 헤매다가 물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라고 막 이러고, 자리 어디냐고 했더니 저쪽이라고 했더니 저건가 보고만 하고 쓱 봤더니 본인 자리가 저쪽이 멀리 보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저기요 그랬더니 조심히 가라고 그러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뭐냐 이러고 터덜 가고 있는데, 그 한참 걸어서 본인 자리 가서 낚싯대 접고 자려고 준비를 딱 하다 보니까 예.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여자들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홀린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분명히 사람 같았는데, 어찌됐건 그 호수 주변에 쭉 둘러가지고 저수지니까 예. 밤에 낚시를 하면 불 같은 거 조금씩은 켜놓잖아요. 근데 앞만 주변을 둘러봐도 불빛이 없더래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어르신들 간 쪽으로 쭉 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는 뭐 저수지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방향이라 낚시를 피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건 뭔 일이지? 이러고 한참 생각을 하다 잠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너무 본인이 찜찜하고 궁금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절을 가셨대요. 원래 그 알고 계시던 주지 스님이 당연히 그 입적을 하시고, 예. 다른 주지 스님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서 쭉 물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그 어르신들 그 조상님들 같은데? 라고 그냥 그 얘기만 딱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제사 잘 지내라고 그 얘기하고 그냥 됐어 볼일 봐 이러고 그냥 보내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살목지 이것저것 막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귀신 나오는 장소 뭐 이런 거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나서 그 뒤로는 본인이 일 겪은 것도 있고 예. 얘기 들은 게 많아서 살목지를 가시진 않았는데, 뭐 지금도 중간중간에 항상 물놀이 낚시 이런 거 가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지금은 하도 많이 봐서 그냥 보면은 대충 감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난 꼭 물에 빠져. 그래도 살아는 나오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물가에 갔을 때 믿을 만한 사람하고 네가 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믿지 말라고. 차라리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더라도 그 사람은 물에 절대 안 들어갈 거란 믿음을 갖고 그 사람한테도 무조건 난 물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믿음을 주고 그냥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래요. 안 그러면 아예 아싸라에 혼자 가든지. 그래야지 안 올린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아니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물귀신이 좋아하는 남자라고 네. 하셨잖아요. 또 그만한 네. 이유가 있네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똘반장님은 이것저것 막 믿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네네.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그런 거 절대 안 믿어까지는 아닌데 그냥 대충 흘려들으면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그 정도 분이시라 그냥 별 신경을 크게 안 쓰시는 분이긴 한데, 네. 그래도 본인이 겪으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심을 살짝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아유,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또 이야기 이렇게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는데 또 언젠간 이 목소리로 다시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물귀신이 좋아하는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신 물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